계속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수사 중인 홍남표 창원시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시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만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그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기자회견 도중에 여러 차례 말을 번복하면서 의혹을 키웠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공식 기자회견을 연 홍남표 창원시장. 검찰 수사로 불거진 후보 매수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 이틀 만입니다. 홍 시장은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적 없고 당선 뒤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거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전에 어떤 공직을 서로 간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거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그런 거래는 없다라는 걸 제가 명확히 했기 때문에. 하지만 기자회견 도중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거듭 말을 바꿨습니다. 출마가 거론됐던 사건의 특정인을 몇 차례 만났느냐고 묻자 선거주에 조금 적던 한 두 번 정도 만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질문이 구체화되자 만난 횟수가 늘어납니다. 당선 이후에도 당선 이후니까 이전입니까? 당선 이후에도 한 두 번 만났습니다. 예. 그럼 이전에는요? 이전에도 이제 어떻게 합류하다 보면 또 두 번 만나는 거죠. 예, 그게 전부입니다. 특정인과 독대를 한 적이 있냐고 묻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이는 만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재차 질문이 들어오자 단둘이는 제일 끝에는 한 번 만났었습니다. 선거 당선된 이후에. 하지만 해당 특정인은 지난 9월 검찰 조사에서 4차례 홍 시장과 단둘이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는 기다려보면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질의응답 뒤에도 기자들의 추가 질문이 쏟아졌지만 홍남표 창원시장은 예정된 일정을 이유로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홍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6일 지방선거 창녕군수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부영 창녕군수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군수와 측근 등은 당시 유력한 경쟁자였던 무소속 후보의 표를 분산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이던 A씨를 매수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내세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 10명 가운데 민주당 후보로 창녕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A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경남에서도 주최 측이 없는 군중 밀집 행사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상남도의회가 행사가 열리는 지역 자치단체가 시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2002년 월드컵 한국이 4강까지 진출하며 경기 때마다 창원 광장에 5만 명이 모이는 등 경남 20곳이 넘는 장소에서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길거리와 도로에서도 응원 열기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상당수 응원전은 주최 측이 없는 행사였습니다. 이 경우 안전사고 책임을 지거나 예방 조치를 할 주체가 없는 겁니다. 경상남도에 야외 행사 안전관리 조례가 있지만 이는 행사의 주체나 주관자가 있을 때 안전 대책을 세우도록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의회가 주최 측이 없더라도 안전대책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최 주관 기관이 없는 이런 행사들이 앞으로 많이 개최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급히 우리 경남도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500명 이상 몰리는 행사에 주최 측이 없을 경우 자치단체가 대신 교통안전과 화재, 밀집, 추락 등의 안전 대책을 세워 무한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경상남도가 시군, 소방, 자치경찰과 협력하는 근거도 담을 예정입니다. 경남도 조례가 제정되면 시군 조례도 제정해 촘촘하게 시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 의회 내부에서도 경남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조례에는 큰 이견은 없는 상태에서 내년 초쯤이면 조례가 통과돼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통상 가을이 되면 사라졌던 녹조가 낙동강 물금 메리 인근에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데다 낙동강 하류 특성상 오염물이 쉽게 쌓이기 때문인데 조류 경보가 6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류의 조류경보 지점 가운데 하나인 김해시 상동면의 물금 메리 지점입니다. 지난 6월 2일 물 1ml당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주 연속 1000개를 넘기면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뒤 지난달 27일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조류경보가 15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안군 칠북면의 칠서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16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뒤 142일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9개 지점 가운데 조류경보가 발령된 곳은 물금 메리와 칠서 지점 단 2곳입니다. 환경단체는 볼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녹조가 낙동강 모든 구역으로 확산해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녹조의 오염 상태가 전 구간에 지금 펼쳐져 있다는 이야기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위험을 굉장히 느끼고 있고. 물금 메리 지점은 녹조 측정을 시작한 2020년 조류경보가 34일, 지난해 130일 동안 내려진 데 이어 올해는 150일이 넘은 겁니다. 칠서 지점도 최근 5년 조류경보 발령일은 한 해 평균 105.2일인데 140일 연속은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원인은 강수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름철 녹조가 다량 증식했지만 지난달 이후 강수량이 예년의 25% 수준에 머물면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년 대비해서 25% 수준으로 해서 가뭄이 심각한 상태로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녹조가 장기화되어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데다 마지막 조사에서 남조류 세포수가 10,000개를 넘긴 만큼 조류경보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오늘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행정의 부재로 시민 156명이 희생됐다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내일 서울에서도 촛불 추모제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역에서도 추모와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청 함양 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합동 위령제와 추모식이 오늘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산청 함양 사건은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산청 금서면과 함양 휴천, 유림면 일대에서 국군에 의해 민간인 705명이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경상남도 교육청에 스마트 단말기 13,000여 대가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김해에 있는 단말기 납품업체 창고에서 13,000대 재고 수량을 확인했으며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등을 설치한 뒤 보급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동부권과 부산에 식수를 공급하는 낙동강 먹는 물 공급 민관협의체가 꾸려졌습니다. 경상남도는 합천, 창녕군의 공무원과 군의회, 주민대표, 환경부와 부산시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꾸려 이달 안에 1차 회의를 열고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기 위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합천댐 상류에 위치한 거창군은 민관협의체에 위원이 아닌 자격으로 의견을 내도록 해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난 8월 대기업 전현직 임원 구성으로 출범한 경상남도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오늘 도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투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자문위원회는 경상남도가 마련한 투자유치 혜택 개편 방안을 공유하고 잠재 투자 기업체 방문과 규제 해소 논의 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